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 듀런트에 따르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68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역사 내내 전쟁과 함께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은 곳에 알게 모르게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의 교양만두, 전쟁의 향기가 남아있는 음식들 시작합니다. 분유는 우유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가루 형태로 만든 음식입니다. 요즘 상품으로 출시되는 분유는 아기들을 위한 음식이지만 사실 분유의 기원에는 전쟁과 관련된 사연이 있죠. 분유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세기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기병들, 이동 시에 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던 이들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고열량의 음식으로 말린 우유를 고안해냈죠. 몽골 병사들의 분유는 커다란 솥에 우유를 넣고 끓여서 지방을 제거한 우유를 햇볕에 말려서 만들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병사 한 사람당 가지고 다녔던 말린 우유의 양은 약 4.5kg. 별도의 식량 보급 없이 야전에서 20일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하죠. 대략 이런 모습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1802년 러시아의 의사인 오지프 크리체프스키에 의해서 현대식 분유 생산법이 개발됐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후로는 이렇게 제품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지만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주로 군용 식량으로만 섭취됐죠. 전쟁이 끝나고 급격하게 수요가 줄어든 분유는 새로운 판매처를 모색하다가 유아식으로 개량이 가능해지면서 모유를 대신하는 제품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 식사 메뉴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탕수육은 국룰이죠. 그런데 이 탕수육도 전쟁과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양의 도자기, 차, 비단 등을 수입해갔고 큰 무역 적자를 안게 됐죠. 영국의 상인들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선택한 물건은 바로 아편. 영국의 대청 아편 수출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역사학자 조나단 스펜스에 따르면 청나라 말기에 성인 남녀 10명 중 1명은 아편 중독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죠. 문제가 커지자 황제였던 도광제는 강경파인 임칙서를 발탁합니다. 그는 영국 상인들이 소유한 아편을 몰수해서 불태우고 아편 상인들을 추방하는 등 강력한 아편 근절책을 펼쳤죠. 이에 영국이 원정군을 파견하면서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했고 그 대가는 쓰라렸습니다.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갔으며 강제 개항으로 영국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졌고 청이 몰수했던 아편에 배상금까지 물게 됐죠. 이때부터 홍콩과 광저우 등지로 영국의 상인들이 대거 유입됐는데요. 하지만 타지에 나가면 항상 입에 안 맞는 음식이 문제죠. 젓가락 사용이 서툴고 향이 강한 청나라 음식에 고생하던 영국인들을 상대로 개발된 음식이 바로 탕수육입니다. 당시 비교적 공급량이 넉넉했던 돼지고기를 튀기고 광동식의 달달하고 새콤한 소스를 부어서 먹는 이 요리는 영국인들이 포크로 한 번에 찍어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탕수육의 근본은 사실 부먹이었. 1943년 2차 대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당시 미국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황당한 조치를 내립니다. 식빵을 잘라서 팔지 말고 통째로만 판매하라는 시행령이었죠. 이 조치는 당시 미국의 농림부 장관이었던 레이먼드 위커드에 의해서 시행됐는데요. 이 남자가 이런 식빵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전쟁 물자 동원이었습니다. 이미 슬라이스 된 빵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통으로 판매하는 빵보다 더 많고 무거운 포장재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었죠. 이 황당한 논리는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바람을 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빵집에서 직접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 빵을 잘라서 팔았는데요. 군인들은 전장에서 물자가 부족해 굶고 있고 총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작 빵을 자르기 위해서 수많은 포장재와 쇳덩이를 써서야 되겠냐는 국가주의적인 논리가 번졌죠.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빵을 자르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한 주부는 꼭 고위 관료들이 읽을 수 있게 실어달라면서 뉴욕타임스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빵집에서는 이 조치를 무시하고 빵을 잘라서 팔기 시작했고 뉴욕 시장까지 나서서 이 황당한 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농림부에서는 계속 빵을 잘라서 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의 엄청난 항의로 인해서 이 조치는 2달 만에 폐지됐는데요. 재밌는 것은 폐지의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농림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빵을 통으로 팔아봤는데 생각보다 절약이 많이 되지 않더라 라는 정신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빵집에서 예쁘게 잘린 빵을 보면 괜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국가 간에 맺은 평화협정은 약 8천여 건. 그러나 이 협정들의 평균 유효기간은 2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죠. 다시는 전쟁과 관련된 음식들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먹을 거 많으니까요. 교양만두였습니다.